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오늘 4일차입니다. 자, 오늘 예선 3회전인데요. 송태근 구단 해설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예선 3일이 지났습니다. 점점 이 중국 선수들의 기세가 무서워지는데요. 벌써 이게 뭐 한국에서 주최하는 오픈 기전인지 중국에서 주최하는 오픈 기전인지 모를 정도로 중국 기사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한국 기사들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보내드릴 대국은 랭킹이 높은 안성준 6단과 변상일 4단입니다. 먼저 대회 정보 함께 보고 오시죠.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중앙일보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합니다. 삼성화재가 후원하고요. 우승은 3억 원, 준우승은 1억 원의 상금이 있습니다. 통합 예선 6일 동안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월요일 4일차입니다. 오늘을 포함해서 3번 이겨야지만 본선 진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안성준 6단과 변상일 4단이 출격하는데 오늘 대결하는 상대들이 중국의 신예 기사들이죠. 네, 저도 사실 얼굴 오늘 처음 볼 정도로 이제 이름으로만 봤지 자주 이제 한국 팬분들께서는 아마 오늘 처음 보실 것입니다. 네. 다 어린 기사들이고요. 한국도 어린 기사들인데 하지만 한국의 이 어린 기사들은 이미 꽃을 피운 실력을 인정받은 기사들이고요. 네. 아직 중국의 기사들은 실력이 검증이 되지 않았거든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오늘의 한국의 두 선수가 충분히 이겨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객관적으로 랭킹도 그렇고 이 성적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베일에 쌓인 중국 기사들 어디까지 좀 밀고 나올지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안성준 6단과 변상일 4단 2승 기대해 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통합 예선 3회전이 있는 날입니다. 중국의 자오천이 4단, 한국의 변상일 4단입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중국 선수 잘 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네, 구짜오 4단과 맞서는 한국의 안성준 6단입니다. 그래도 중국의 이 어린 기사 2명 중에 구즈아오 선수가 더 조금 알려져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랭킹도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네, 각자 2시간 주어집니다. 초읽기는 1분 5회, 덤은 6집 반입니다. 네, 안성준 6단, 변상일 4단도 어린 편인데요. 네. 더 어린 기사들을 만나게 됐어요. 약간 부담이 될 수도 있겠어요. 안성준 6단 같은 경우가 이제 91년생.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어린 나이인데 사실 이 선수도 최근에 이제 세계대회에서 오픈 기전 이렇게 예선전 두다 보면은 상대들이 웬만하면 자기보다 어릴 때가 많다고 해요. 오늘 4명의 선수가 있는데 안성준 6단이 91년생인데 제일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성준 6단과 상대하는 구즈아오 4단은 98년생입니다. 한국의 이제 이동훈 선수와 동갑이에요. 그렇네요. 구짜오 4단은 랭킹 18위입니다. 2010년에 입단을 했고요.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뭐 폭발적인 성적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중국 갑조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습니다. 또 작년 2015년 신예 기사들이 출전하는 이 이민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이동훈 선수를 꺾었습니다. 이 안성준 6단도 뭐 우승 경력이 4년 전에 한 번 있었죠. 물가정보배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한 뒤로는 우승 성적은 없었지만 소리 없이 강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랭킹이 8위라는 것은 얼마나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 안성준 6단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랭킹에서 말해주듯이 한국의 1승 카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승 무대에 잘 올라가지 못할 뿐이지 한 준결승 정도까지는 잘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세계 무대에서도 성적이 괜찮은 편이고요.
구자호 사단은 98년생인데 그렇게 치면 아직 20살이 안 된 거죠. 아, 그렇네요. 네. 입단은 정말 빨랐고요. 2010년도면은 13살에 입단을 한 겁니다. 중국 그 어린 기사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뭐 빠르면 12살 아니면 13살 뭐 늦어도 14살 뭐 이 언저리에서 다 입단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물론 많이 뽑는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일찍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바둑 공부를 하는 입단까지의 그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보통 몇 살에 바둑 입문을 하는 걸까요? 뭐 한 6살, 7살? 네, 6살 정도에 보통 바둑 입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6살 때는 바둑학원 가보면요. 6살은 앉아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중국은 워낙 이제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저도 이제 몇 년 전 이야기인데 네. 이제 다 유치원생들이 있는 그런 바둑대를 갔는데 한 몇백 명이 모여서 바둑을 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한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회였어요. 뭐 전국,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전국 대회가 아니라 그냥 네. 그 도시에서 하는 그냥 소규모 대회였는데 유치원생이 뭐 몇백 명이 시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입단자를 25명 뽑고 있는데 몇천 명 중에 25명이기 때문에 사실 또 뭐 넓다고 볼 수도 없네요. 네, 많다고 보기도 네.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 비하면은 더 적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율로만 보면은. 제가 이 구지아오 선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저는 직접 둬본 적이 없고요. 이제 기보를 조금 봤어요. 어떤 기풍인지. 그러니까 동료 기사들에게 물어봐도 둬본 기사가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봤는데 상당히 이제 단단하게 바둑을 둡니다. 그러니까 뭐 화려한 바둑이 아니라 단단하게 두고 힘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성준 6단도 뭐 실리적인 스타일보다는 힘바둑이기 때문에 오늘 두 선수의 대국은 초반에서 중반, 특히 중반전 때 상당히 강한 힘겨루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재밌고 흥미진진한 대결 기대해 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해드리는 이 두 판 같은 경우는 한국 선수들이 기풍이 아마 방송 보시는데 재미가 없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안성준 6단도 그러니까 동료 이제 그 또래 기사들이 어릴 때 붙여줬던 별명 하나가 집 없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네. 집을 별로 챙기지 않고 네. 그냥 두텁게 둬서 이제 공격하고 대마 잡으러 가고 뭐 이런 기풍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데요. 네, 일단 뭐 바둑이 웬만하면은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변상일 사단 같은 경우는 사실 초창기 때는 이창호 구단을 연상시킬 정도로 뭐 좀 단단하게 두고 침착하고 이런 기풍이었는데 갑자기 이 선수가 언제부터인지 그냥 대마 사냥꾼으로 바뀌었어요. 그냥 웬만하면은 잡으러 갑니다. 네. 근데 그게 잡히니까도 성적이 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사실 근데 저는 잘 잡는 건 못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잡으러 갔다가 못 잡아도 어떻게 그걸 또 이겨내요. 아, 다시 힘으로. 근데 네. 스타일 자체가 엄청나게 뭐 무식해졌다 할 정도로 과격해졌어요. 바둑 내용이. 그러니까 저희가 복귀하면 그만 좀 잡으러 다니라고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관전하기엔 최적인데요. 네. 이제 중국 기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자오 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뭐 조금 단단한 그런 힘바둑을 두는 듯한 인상을 받았고 이제 다른 한 판이 이제 자오천이 사단이거든요. 이 선수는 되게 화려한 행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 대국도 그렇고 변상일 사단 대국도 그렇고 상당히 재미있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내 귀에 모두 날짜 구침이 되고 백이 갈라친 장면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우변에 하나 이렇게 네. 갈라쳐 놓고 손을 빼고 그러면은 뭐 엄청 혼났죠.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여기 이제 다가오면은 곤마가 되는 건데 차라리 이럴 바에야 안 두고 두지 왜 둬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혼났었는데 최근에는 이돌이
그러니까 없으면 흙이 그냥 가운데에 오면서 모양이 좋은데 그래도 이 돌이 있으면은 나가면은 그렇게 뭐 바로 잡히거나 그럴 돌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선에 들어가서 넘어가자고 해서 안쪽에서 살 수도 있고 이런 수법들 때문에 충분히 뭐 가능하다. 백이 이상할 이유 없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 수의 큰 모양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네. 흙이 보통 이 자리까지 보통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짝 씌울 때보다는 조금 하나 여유롭게 씌울 때가 많아요. 어차피 나갈 때 날일자 정도로 공격해야 되는데 날일자 모양은 언제든지 차단당하는 것이 있는데 한 칸 모양이면은 조금 단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칸으로 둘 때가 많고 이런 백이 또 손 뺍니다. 여기나 상변. 신기한 작전이네요. 네, 이렇게 둔 다음에 나중에 바로 나가는 것보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선에 들어가는 수로 타개를 할 때가 많아요. 흑 입장에서는 둘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상변을 두고 백이 탈출할 때 좌변을 두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뭐 어느 쪽을 두나 한 판의 바둑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안성준 6단 네.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공격적이고 힘바둑이고 그래서인지 막 서로 돌을 이렇게 단단하게 지키면서 잘게 이렇게 집 모양을 만드는 그런 스타일 바둑보다는 지금처럼 서로 큰 모양을 만들어가는 걸 더 좋아해요. 어쨌든 갈라치기를 하고 손을 빼고 다가왔는데 또 손을 뺀다는 이론은 예전에 생각했을 땐 말이 안 되는 생각이네요. 네. 자, 짚어갑니다. 상변을 두긴 두는데 조금 더 중앙 쪽에 신경을 쓰는 그런 수법이죠. 이런 수는 뭐 선악을 논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는 약간 손해인데 그래도 중앙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봐서는 구자호 사단도 이 바둑은 실리보다는 좀 중앙 쪽, 힘을 비축하는 쪽에 더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자, 상변 쪽 중앙으로 앞서 나갑니다. 백은 여기서 손을 빼나요? 뺄 수도 있고 둘 수도 있어요. 그냥 뭐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라면은 여기 진행시키고 두 칸 띄어서 상변을 차지하는 이런 진행을 선택을 할 거고요. 아니면 이런 데를 이제 뭐 한 칸이나 두 칸 나가는 건 언제든지 한 수의 값어치가 있는 수이기 때문에 이곳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왠지 안성준 6단은 이곳은 그러니까 작전상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흙이 나중에 씌어오면 안쪽에 들어가서 뭐 타개를 하려는 생각이지 네. 그냥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두는 거는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린 이 진행을 가장 많이 둡니다. 흙의 모양도 견제할 겸 백도 단단하게 집이 늘어날 겸. 상변 같은 경우는 백이 나중에 백이 안 두면 흙이 둘 때 이렇게 날일자 정도로 해서 모양을 크게 키워갑니다. 그러면 우변에 움직이는 거, 상변에 끼우는 수 말고는 딱히 생각할 만한 곳은 없나요? 딱 땡기는 자리가 별로 네. 마음에 다가오는 자리가 별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좌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돌이 없는 상황에서는 정말 두고 싶은 곳인데 어떻게 보면 미리 삭감이 먼저 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둘맛이 사라지고요. 나머지가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도 백이 다가가는 것과 흙이 다가오는 것이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인데 지금은 하변보다는 상변 쪽이 그래도 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네. 큰 자리를 둔다라는 생각으로 뒀을 때는 하변보다는 상변 쪽이 더 손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그시 내려다봅니다. 가장 무난한 것은 역시 뭐 우변을 움직이냐 상변 네. 쪽을 두느냐 뭐 두 가지 정도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보통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신예 기사들은 뭐 검색이나 어느 기보로 알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성준 6단한테 많이 물어본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중국의 어린 기사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직접 둬본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신예대나 아니면은 뭐 자주 중국을 가는 이런 선수들에게 좀 물어보는 편이에요. 뭐 기풍은 어떤지, 뭐 어떤 스타일인지, 뭐 속기판지, 장고판지 이런 거 저런 걸 다 물어보는 스타일인데 오늘 대국을 하는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워낙 어떻게 보면은 한국 선수들에게도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네. 그러니까 대국을 둬봤어도 뭐 한두 판 둬보았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안성준 6단에게 개인적으로 좀 많이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연구실이 같은 연구실이라 제가 거기에 이제 물어보면 안성준 6단이 많이 대답을 하거든요. 네. 네. 오늘은 못 물어봤어요. 그렇네요. 네. 물어볼 수가 없네요. 괜히 신경 쓰일까 봐. 네. 네. 지금 뭐 구짜오 사단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일단 올해 출란배 8강에 올라와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클 것 같은데요. 가장 이제 큰 성적이죠. 네. 저는 이제 저가 중계를 하게 되면은 잘 모르는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선수 기보를 제가 쫙 뽑아서 놔봐요. 그냥 놔보는데 저도 이제 급하게 이제 어제 좀 저녁에 들어가서 봤죠. 네. 네. 이 선수 대국을 이제 중계를 한다고 그래서 봤는데 어제 보면서 역시 느낀 것은 상당히 단단하게 둔다. 그리고 힘이 상당히 좋아서 힘 있는 기사들이랑 둬도 일단 뭐 절대 물러나는 모습은 없습니다. 한번 붙으면 끝을 보는 네. 선수네요. 저도 예전에는 어떤 대국이 결정되면 기보를 봤거든요. 근데 득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모르고 물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기풍을 파악을 한다는 건 어떤 수를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뭐 초반 선택하는 과정에서 뭐 집으로 가는 선택을 하는지 아니면 뭐 전투를 걸어가는 정석 선택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유추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뭐 한국 기사들도 그렇고 중국 기사들도 그렇고 사실 딱 기풍이라는 거를 확실히 알기는 어려워요. 예전보다 색깔이 좀 더 무뎌진 느낌이 네. 있습니다. 다들 이제 뭐 워낙 그 초반, 중반, 후반 다 강하고 뭐 실리 이후 타계 이런 스타일들이 워낙 많아서 예전처럼 그렇게 뭐 기풍을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바로 옆에서 두어지고 있는 자오천이 사단, 변상일 사단의 대국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대국은 상하변을 약간 제외하고는 포석이 끝이 났네요. 딱 바둑을 두 개를 동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안성준 6단의 대국은 서로 모양을 좀 크게 만드는 네. 그런 모습이고 변상일 사단과 자오천이 사단의 대국은 우변에 일단 백 모양이 어느 정도 크긴 하지만 그래도 잘게 좀 단단하게 집을 지키면서 포석을 짜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변상일 사단의 흑번이고요. 지금 변상일 사단이 좌변 쪽에 두 칸으로 다가선 장면이 맞죠? 네, 지금 마지막 수순만 조금 보여드리면은 여기를 이제 날일자 걸치고 날일자 두자 하나 들어가고 보통은 이제 뭐 두 칸이나 날일자로 해서 정석 진행을 계속 시키는 게 보통인데 백한테 이 자리를 당하면은 나중에 뭐 붙인다든지 이선 들어가는 것 이런 게 좀 신경이 쓰인다. 지금 변상일 사단의 생각은 여길 둬서 받아라 이거군요. 받아주면은 그때 두 칸 뛰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백이 여기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 협공도 보고 있는 거네요. 일단은 흑이 정석 진행을 계속 시키지 않고 다가왔기 때문에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수를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여기 왔을 때 흑도 한 칸 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바꿔치기가 됩니다. 흑은 실리를 차지하고 백은 조금 두터움을 차지하고 또 상변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변 쪽 모양을 키우는 이 정도라면 무난하겠죠. 자, 안성준 6단 좌변 쪽은 뭔가 키울 재미가 없을 것이다라고 네. 판단했었는데 그래도 양날개니까 좋은 모양이라고 봤을까요? 일단 한수의 가치는 분명히 있는 수입니다. 네. 저 자리는 당연히 좋은 곳이고요. 제가 하지만 이 자리는 잘 안 둘 것 같다고 생각이 된 게 보통 이 자리 있을 때 흑이 어깨 짚고 한 칸 뛰는 수 같은 게 아주 좋은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돌이 먼저 와 있기 때문에 왠지 기분상 좀 두고 싶지 않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안성준 6단이 뒀으니까 일리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저수가 네. 실수는 아니에요. 그냥 기분학적으로 별로 그냥 두고 싶지 않지 않을까 정도이지 당연히 한 수의 가치가 있는 수입니다. 자, 백은 순순히 받아주지 않고 공격을 먼저 했습니다. 중국 기사들이 대체적으로 상대가 이제 자리를 좀 비웠다 오면 알려주네요. 지금도 변상희 선수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가 앉을 때 손으로 짤막하게 알려줬습니다. 여기 뒀다고. 뭐 중국, 한국 기사라서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네. 저건 근데 뭐 안 알려준다고 반칙이고 네.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뭐 A상 뭐 알려준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성준 6단 같은 경우는 네. 오히려 이제 이 좌변을 둔 이유가 여길 두고 상대한테 공을 넘겼다고 봐야 되네요. 상변을 둘 것인지 여길 둘 것인지. 여기 두면은 상변 쪽을 아까처럼 지금 이렇게 뭐 붙이는 수도 있어요. 일단 뭐 상변 쪽을 나가는 진행. 흑이 역시, 상변을 두면은 네. 그때는 내가 우변을 나가겠다. 그러니까 먼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큰 곳을 두고 상대 선택 여하에 따라서 정하겠다. 뭐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모양 대 모양 대국으로 바둑으로 갈고 있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보는 재미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커집니다. 변상일 사단 같은 경우는 실리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중앙으로 나왔어요. 지금 이수 같은 경우는 백도 이제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냥 두 칸 벌리기에는 이곳을 당하면은 뭐 백이 그렇다고 잡힐 돌은 아니지만 집으로도 크고 흑은 두터워지고 백은 왠지 곤마가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보통은 많이 막아요. 막거나 이제 뭐 붙여서 나가는 건데 무난하게 막는 것을 보여드리면 막고 이 정도 다가오고 뛰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흑은 이제 하나 더 생각한다면은 씌우는 것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씌우게 되면 이제 좀 복잡해져요. 나와서 끊을 수도 있고 밀어도 보통은 이렇게 막는 자세가 상당히 좋다라는 건데 지금은 또 살릴 수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또 의외로 실리가 커 보이기도 해서 네, 또 우변의 세력을 쓸만한 곳이 크지 않겠어요. 네. 지금은 만약에 이제 막는다면은 씌우는 것보다는 다가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둔다면 아까 붙이는 수도 있다고 했었죠? 네, 이제 그것을 이제 붙이고 젖히면 뭐 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언제든지 흑 입장에서 백이 다른 데 두면 일단은 여기부터 둬요. 밀리는 게 아프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안 두면은 자체로 사는 것 자체가 크고 막자니 맛이 있고 흑이 자체로 이득 본 거기 때문에 백이 약간 기분이 나쁩니다.
변상일 선수는 이런 자리를 한번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막으면은 붙여서 이제 두텁게 처리가 되고 늘어서 받아주면은 자체로 집으로는 이득이거든요. 네. 붙이게 되면 이런 장면에서 백도 약간 평소에는 속수인데 여길 치받고 막는 게 좋아요. 위로 붙이지 못하게. 그러고 흙이 안 두면은 다음에 이 젖혀가는 수를 이렇게 진행시키는 게 백은 좋습니다. 늘면은 손 빼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붙이는 수 아마 뭐 직접 두시기도 하시고 많이 당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백 입장에서 꼭 막거나 이렇게 늘어서 두는 거 아니라 하나 치받고 막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중앙 쪽이 좀 중요할 때에는 네, 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아무 때나 이것은 안 좋고요. 네. 네. 중앙 쪽이 조금 신경 쓰일 때는 먼저 치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최악은 바로 잡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잡는 거 같은 경우도 뭐 어떨 때는 또 잡아야 될 때도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정말 거의 뭐 최악의 선택이라고 봐야 됩니다. 선수로 두텁게 막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곤란합니다. 변상일 사단이 일단은 뭐 두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 이수와 이수. 개인적으로는 다가오는 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한국에 좀 어떻게 보면 허리 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선수들이 좀 많이 탈락을 한 게 좀 많이 아쉬워요. 네, 저희가 중계해드렸던 김승재 선수 외에도 뭐 10위권, 20권의 선수들이 좀 탈락을 했죠. 네, 이영구, 뭐 허영호, 김정현, 민상현 뭐 이런 그러니까 완전 탑랭커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기대를 많이 걸어볼 만한 선수들이 좀, 그렇습니다. 네, 탈락을 했어요. 완전한 탑 랭커들은 이미 시드를 네, 많이 갖고 그렇죠. 있고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 본선 16강, 8강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선수들이었는데 역시 중국 선수들에게 길목을 막혔던 것이 좀 아쉽습니다. 보면 매 조마다 점점 중국이 둘러싸면서 단수를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국 그 기사들이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조금 더 많긴 많은데 그냥 지금 보면 이제 그거는 전부 다 이제 모든 조를 계산했을 때 이야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니어조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시니어 기사들이 별로 안 왔기 때문에 거의 다 한두 명 이제 정도 출전했죠. 한국 선수이기 때문에 숫자로 당연히 많은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자조 같은 경우도 한국 기사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전을 했어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일반조만 놓고 보면은 이미 비슷합니다. 네, 어제도 한중 대결이 23판 벌어졌는데 그중에서 한국 선수들 8판을 건졌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3판 중에 1판 정도 승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기사들에게 누구누구 뭐 조에 누구 있어? 누구누구 이기면 올라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남아있는 중국 선수들 특히나 이제 한국에 와서 출전한 선수들은 다 이제 강한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랭킹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중국 기사들이 앞설 때가 좀 있거든요. 그냥 그런 걸로 비추어서 말을 할 때 그냥 누구 이기고 누구 있어 하면은 다 거의 다 중국 기사들이에요. 네.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갖고 왜 다 벌써 그렇게 한국 기사들 많이 떨어졌냐고 왜 다 중국 기사만 남아 있어 그랬더니 왠지 이렇게 만날 것 같은데. 네.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는군요. 지금 안성준 선수, 구자호 선수가 있는 D조는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가 일단 이창호 구단을 이겼던 류수왕 선수, 또 퉁멍청 선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그 삼성화재배 이제 중계를 맡게 되면서 쫙 한번 대진표를 봤어요. 그래갖고 저 나름대로 이제 이 조에서는 뭐 누구 해갖고 적어놓은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체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창호 선수라든지 뭐 김지석 선수, 어제 뭐 탈락한 뭐 김정현, 뭐 이영구 이런 선수들은 다 적어놨었는데 네, 탈락을 했더라고요.
점점 올라갈수록 중국 선수들과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변상일 선수가 있는 아이조는 당이페이 장웨이제 선수가 있습니다. 삼성화재배 중계를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방송에서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네. 당이페이 선수와 뭐 장혜지혜 선수 저희가 중계를 해드렸죠. 안성준 6단 그냥 상변 쪽을 단순하게 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흉내 바둑을 두듯이 똑같이 다가갔어요. 그렇네요. 좌우가 보통- 같은 모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은 저런 수를 잘 안 둬요. 안 두는 네. 이유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똑같은 모양에서는 먼저 두는 쪽이 유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에서 백이 이 자리 두면은 왠지 백이 흙을 압박하는 것 같고, 반대로 흙이 이 자리 두면은 흙이 백을 압박하는 것 같기 때문에 뒤쪽에서 두는 사람이 똑같은 모양을 웬만하면 잘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안성준 6단은 이 상변의 값어치를 여기는 어차피 누가 먼저 두나 집으로는 별게 없다. 이곳을 어깨 짚고 뛰어야지 우변 쪽을 견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쭈아우 선수가 뒀던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느낌으로 일단 두긴 뒀습니다. 상변 삭감이 아니라 우변 쪽의 견제군요. 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 두는 거는 거의 처음 봅니다. 역시 안성준 6단 지금 시간이 더 흐르긴 했지만 집에 미련은 없네요. 네. 그 기풍은 변하지가 네.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안성준 6단 대국 봤을 때 지금도 물론 어리긴 하지만 어릴 때랑 지금이랑 가장 많이 달라진 게 그 유리했을 때 정리하는 기술이 확실히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안성준 6단의 대국은. 예전에는 워낙 전투 바둑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역전승도 많이 했지만 역전패도 꽤 많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역전승은 계속 뭐 많은데 역전패는 거의 없어졌어요. 네, 저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후반전에서 조금 당하니까 승률이 올라갔다. 기사들이 뭐 조금씩은 다 이제 엄살이 있기 네. 때문에 거의 안 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제는 안 당해라고 말한 것과 비슷해요. 어쨌든 그래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좀 약점이라고 여겼던 후반전을 잘 버텨나가면 승률이 올라갔다라는 네. 뜻인 거니까요. 지금 변상일 사단과 자오천이 사단의 대국 같은 경우는 변상일 사단이 역시 중앙에서 씌우는 것보다는 다가왔고요. 이때 이 입구자로 나가는 행만은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보통이라면 이제 한 칸으로 많이 나가는데 중앙으로는 보통 한 칸을 많이 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한 발이라도 또 먼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한 칸으로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이 선에 붙여서 넘어가자고 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타개가 아니라 공격도 생각을 하겠다. 그럴 때는 입구자로 나오는 게 좋습니다. 지금 자오천이 사단의 생각은 그냥 뭐 타개를 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면서 이 흑석점을 공격 대상으로 삼겠다. 한 칸 뛰어서 연결하면은 들여다보고 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나가든지 해서 계속해서 공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상변만 놓고 보면 자체로는 악수예요. 왜냐하면 흙이 밀고 밀면서 이곳이 두터워지기 때문에 단순 집만 봐서는 악수입니다. 이제 상변에서 흙은 계속 밀거나 나를자로 나가긴 어렵겠네요. 이런 장면에서 사실 이 날짜는 너무 좋은 자리거든요. 네, 하지만 두고 지금은 싶은데요. 못 둘 것 같아요. 살기가 힘들어요. 네. 어떻게 뭐 산다고 해도 너무 괴로울 것 같습니다. 사는 게 또 사는 네. 게 아닌 모양이 나올 수도 있죠. 일단은 뭐 거의 다음 수는 한 칸 뛰고 여기서는 뭐 젖히는지 느는지 이때부터는 좀 어려워요. 뭐 늘어서 둔다고 하면은 이런 정도의 수순이 일단 예상이 됩니다.
흙이 한 칸으로 나가는 건 결국 끊길 수 있다는 건데 날일자로 씌우면 한 수에 어떻게 해결이 안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연결하는 듯한 네. 느낌도 있는데 그냥 일단 백이 첫 번째로 좀 무식한 행마로 여기를 두고 젖히기만 해도 연결은 할 수가 없어요. 아, 답이 없네요. 네, 이거는 뭐 바로 잡히죠. 그러니까 화려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약점은 더 있습니다. 네, 웬만하면 곱게 뻗어가는 행마가 네. 좋겠죠. 그러니까 뭐 중앙으로 한 칸 뛰는데 악수 없다 이런 이야기 있듯이 한 칸 뛰는 행마는 뭐 최소한 80점, 90점은 하는 것 같아요. 네. 웬만해서는. 네, 자오천이 사단 입장에서 먼저 여기를 좀 나가서 흙을 확실하게 연결 못 시키게 만들어 놓고 둘지 아니면은 굳이 뭐 큰 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이 자리도 둘 수 있습니다.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한 칸 정도 뛰면은 상변과 우상기 약점을 노리면서 되게 우변 쪽 모양을 키워갈 수가 있죠. 자, 두 바둑이 확연히 갈리는 포석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한중전 두 판 과연 이 대국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통합 예선 3회전입니다. 자, 역시 자오천이 사단은 꼬부려갔고요. 세전머리를 두들기는 모양이 됐습니다. 네, 이 자리는 네. 이런 자리는 사실 뭐 집으로 당장 뭐 몇 집이 늘어나고 그런 자리는 아닌데 두터운 자리예요. 있으면 뭐 마음이 편안해지는 네, 이런 자리 찾기가 참 어려운데요. 고수가 될수록 이런 자리를 좀 잘 찾죠. 네. 자, 흙은 눌리는데도 굳이 젖혀서 상변을 키우네요. 변상일 사단 생각은 이 자리까지 이제 한 칸 당하게 되면은 우변 쪽 모양과 상변 모양이 연결되면서 너무 좋아지고 이 들어가는 양쪽 들어가는 곳이 기분이 너무 나쁘다. 여기서는 뭐 둘 다 가능하네요. 그렇게 싸울 수도 있을까요? 상변 쪽 모양을 키우면서 우변 쪽을 10개 만드는 진행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는 게 이거죠. 과연 나올 때 전투가 가능하냐. 자오천이 사단은 돌이 예쁘게 놓여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나 봅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바로 잡아주네요. 저렇게 또 돌을 만지는 걸 싫어하는 기사들도 있어요. 네, 그렇죠. 내가 뒀던 돌을 상대가 계속 만지면은 의외로 신경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눈에 보기에 너무 네. 흐트러져 있는 거를 잡아주면 고마운데 그냥 똑바로 둔 것 같은데 계속 계속 이렇게 만져서 다시 정확하게 놓고 그러면은 괜히 좀 기분 나쁠 때도 있죠. 자, 안성준 6단, 구자우 4단의 대국 너무 어렵죠? 둘 곳이 참 많습니다. 필요하고요. 자, 이 대국은 자오천이 사단도 언제까지 우변을 계속 틀어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흙이 자체로 젖힙니다. 이제는 끊을 수가 없거든요. 이 전까지는 흙이 언젠가 젖히면 베이 끊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밀어도 득이 없어요.
괜히 어떻게 보면 흠집이 더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좌우천이 사단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제 들여다보고 붙이느냐 아니면 그냥 붙이느냐 일단은 이곳을 나오는 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네. 변상일 사단 같은 경우는 그곳을 이제 붙이고 나와도 충분히 타개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변을 지금 아주 두텁게 차지를 했습니다. 백이 붙여 나오는 이 공격이 별게 없다면은 흙이 괜찮아요. 실리도 착실하면서 자세가 자연스럽게 우변을 견제했기 때문에 모양은 좋습니다. 변상일 사단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복귀 같은 걸 할 때 말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선배 기사들이 뭘 물어봐도 진짜 귀를 가까이 대야만 무슨 말 하는지 알 정도로 말이 없고 네.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제법 말이 많아졌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는데 복귀하거나 이렇게 바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래도 말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많은 발전을 했네요. 네. 뭐 변상일 사단이나 뭐 이동훈 선수나 이런 선수들 이야기 듣기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안 들려요. 네. 지금 백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붙이던지 한 칸 뛰던지 어차피 네. 이수는 둬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밀어서 젖힌다면은 한 칸 뛰어서 공격하고 한 칸으로 도망간다면 늘어서 이렇게 일단은 좌변 쪽을 나오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우상귀의 눈목자가 좀 엷어 보이는데 응수타진을 할 만한 곳은 아예 없나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곳을 붙여서 늘게 된다면은 이런 수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사실 득인지도 의문이에요. 살아도 별게 없나요? 그러니까 지우긴 많이 지었는데 우변도 그만큼 많이 다치기 때문에 이렇게만 돼도 득인지가 의문이고 흑 입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두겠네요. 보통은 이제 여기를 끊고 단수 칠 때 백이 이 단수가 있어서 뭐 안에서 살고 이런 형태인데 지금은 끊지도 않고 위로 단수 치고 따낼 때 늘면은 살 수는 있네요. 단수 치고 여기 두면은 뭐 살 수는 있는데 우변이 그냥 선수로 너무 지워졌기 때문에 네. 뭐 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변이 이런 데가 돌이 하나 오게 된다면 아주 강력하게 줄 수 있지만 지금은 거의 못 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나가는 데 있어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이제 어깨를 짚어 놓고 붙이는 게 모양이 좀 더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뭐 한 칸 정도 띄어서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뭐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붙이고 밀고 한 칸 뛸 때 나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진행되느냐 뭐 큰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흑은 반발 수단이 없나요? 반발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반발은 일단 거의 받지 않고 이수를 생각해야 되는데 차단당하면은 어차피 이 돌은 연결만 했을 뿐이지 그냥 크기만 늘어났을 뿐이지 어차피 곤마고 괜히 신경 안 써도 됐던 좌돌까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좋지 않고요. 뭐 유일하게 이제 다르게 받는 것은 이 정도를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뭐 득인지가 역시 붙이면 끊기는 건 네. 다름이 없네요. 어차피 흙은 차단하고 싸우기는 어렵거든요. 여기 뭐 나가봤자 괜히 부담만 커지고 단수 친다고 해도 어차피 백돌은 뭐 두터운 돌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흙은 받아주고 중앙 쪽으로 탈출하는 게 역시 무난합니다.
바둑은 실리는 지금 앞서 나가요. 이렇게 되면은 흑이요? 네, 그렇죠. 좌변 쪽도 흑이 그래도 다가서면서 좌변의 집이 착실하고 우아기도 단단하고. 그러니까 백은 지금 우변은 아직 집으로 이렇게 계산하기가 어렵거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누가 더 집이 많이 나는지가 의문이네요. 흑이 먼저 들어가면은 진짜 의문이에요. 누가 네. 더 많이 날지. 그러니까 백은 확정가가 좌상기와 좌하기밖에 없기 때문에 집은 약간이라도 재미가 있습니다. 좌우천이 사단은 변상일 사단보다는 나이론 2살 아래입니다. 99년생이니까요. 제가 입단할 때 태어났네요. 그렇네요. 59년에. 지금 18살이죠. 일단 뭐 2016년 성적은 괜찮습니다. 12승 4패. 네, 뭐 세계 대회나 아니면 알려진 한국 기사와의 갑조 리그 성적인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중국에서 조금 더 네. 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죠. 한국에서 집계가 되는 것은 일단 12승 4패로 네. 집계가 됩니다. 뭐 올해 LG배 예선 뚫으면서 본선에 올라갔습니다. 32강전에서는 박영훈 구단에게 패하면서 탈락을 했는데요. 뭐 어쨌든 오픈 예선전을 한 차례 뚫었던 기사니까 한 칼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나이 어린 기사가 오픈 기전에 참가하면은 그냥 한 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돼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국가대표 팀에서 이 선수들을 뭐 경비를 줘서 보내든지 아니면은 그 이 선수가 있는 팀이나 도시에서 이 선수에게 어떻게 보면은 후원을 좀 후원을 해주나요? 해주거나 네.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수는 나가봤자 확률이 별로 없을 거야라는 선수에게는 아예 후원을 안 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선수는 충분히 어떻게 보면은 한 칼 있다, 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선수 오늘 첫 대결입니다. 뭐 요즘에 신예 대회가 정말 많은데 두 선수는 뭐 세계 대회 말고서도 앞으로 신예 대회에서도 종종 보겠네요. 근데 변상일 선수 같은 네. 경우는 좀 졸업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신예대를. 네. 나이는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도 너무 지금 입단한 지도 오래됐고 네. 빨리- 12년이면 지금 5년 차죠. 네, 본격 기전에서 빨리 좋은 성적을 거둬서 이제 신예 기전보다도 본격 기전에서 더 결승 무대 이런 데서 이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성준 선수 바둑은 두수 진행됐네요. 네, 백이 중앙 쪽이 아니라 상변 변 쪽으로 옆으로 한 칸을 띄었네요.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렸을 때 이착점가 여기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수를 잘 안 둔다고 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마주보고 있는 곳을 흑이 먼저 두기 때문에 흑은 백을 공격할 수 있고 백은 수비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잘 안 둔다고 했는데 안선준 6단은 어차피 집으로는 서로 이제 상변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집은 안 되고 흑이 먼저 공격하는 제스처는 취하지만 백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어차피 나가기만 하면은 우변은 견제하는 데는 성공했다. 서로 중앙 쪽으로 잘 나갈 수만 있다면 흑의 모양은 백보다는 좀 편중되어 있는 느낌은 듭니다. 그러니까 백은 좌상기부터 하변인데 네. 흑은요 우상기부터 우하기이기 때문에 백이 왠지 여기 하나 더 둔 듯한 그런 느낌은 들죠. 하지만 그만큼 흑집은 돌이 많이 투자가 됐기 때문에 확실한 집이 될 가능성이 많고 백은 아직 모양으로만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이 돼야 집이 됩니다. 네. 구지아오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도 뭔가 좀 압박을 하고 싶을 텐데요. 뭐 중앙 쪽에서 다가와서 일단 중앙 쪽에서 뭔가 백을 좀 가두는 쪽으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양이
큰 바둑을 줄 때는 감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딜 둬야 될지 참 감이 안 옵니다. 좀 타이트하게 둔다면은 이런 데도 괜찮을 것 같네요. 나가더라도 계속해서 살긴 살겠지만 뭔가 압박하는 듯한 기분이 들죠. 백이 안에서 살아야 된다면 답답하겠네요. 네. 일단 한눈에 보이는 건 눈목자, 제가 좀 전에 보여줬던 이 어깨 짚으면서 눈목자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백한테 이제 이 자리 당하면은 오히려 공수가 약간은 바뀌는 듯한 느낌이 올 수도 있거든요. 흑도 조금은 이곳에서 두텁게 처리를 하면서 보통 이렇게 어깨 짚는 수를 들 때는 미는 것보다도 비껴서 나가는 게 신경이 쓰여야 되는데 네. 나와서 끊어서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구자오 사단 일단 초반 착수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침착한 기사다. 손이 뭐 빨리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 기침하는 선수가 변상일 사단인가요? 그런 것 같긴 한데 확실히 네. 뭐 기침 소리만 듣고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근데 변상일 사단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감기 기운도 있다고 하고 컨디션이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 성적은 사실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네. 구자오 사단 그냥 붙여서 연결하는 수를 선택을 했네요. 무슨 뜻일까요? 상변은 뭐 이렇게 안성준 6단이 집이 안 나는 곳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큰 수는 아니에요. 뭐 나중에 여기까지 이제 돌이 와야 뭐 어느 정도 커지지. 지금은 뭐 날일자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집으로 큰 수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 수 같은 경우는 이 흑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안정을 더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이 정도로 나온다면은 일단 뭐 불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우상기 이 붙이는 수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안 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이 나중에 이런 데를 붙이고 끊고 이런 수를 뒀을 때 흑의 응수가 좀 어려워져요. 만약에 늘면은 나와서 이게 딱 걸리기 좋은 모양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호구가 언제든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우상기 쪽을 백이 뭔가 하자고 할 때 흑이 응수하기가 약간은 좀 머리가 아파집니다. 보통 기사들이 그래서 저 모양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안성준 6단은 계속해서 뭐 상변을 두기보다는 두 칸, 눈목자, 뭐 하나 더 오는 것 여기 언저리 선에서 선택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면 뭐 타이트하게 둔다면 바로 뭐 우상기 쪽을 한번 둬보는 것도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수를 낸다기보다는 응수만 물어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로 뭐 둘지 말지를 정하는 거죠. 근데 이걸 뒀다는 거는 거의 바로 수를 내겠다라는 뜻으로 두는 겁니다. 바로 이 나가는 수를 결행하겠다. 그래서 이 나가는 수가 신경 쓰여서 이렇게 늘어서 둘 때도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밀어서 이런 식으로 귀를 차지하고 이거는 뭐 어차피 잘 안 잡히겠지. 잡힐 돌도 아닌 것 같고요. 우상기 쪽을 두는 것도 뭐 가능할 것 같아요. 변상일 사단은 젖혔네요. 이런 곳에서는 젖히는 수는 금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이 돌이 싸울만 하다? 백은 끊겠죠? 뭐 당연히 끊겠죠.
있어서 지금 뭐 싸우겠다라는 뜻인데 여기는 지금 차단당하는 것이 남아 있어서 뭐 미는 것은 선수라고 해도 어차피 차단당하는 게 남아 있거든요. 글쎄요, 뭐 좋은 모양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아니면 반대로 단수를 치는 건? 아니 그것은 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나가면은 계속해서 나가는 자세가 좋거든요. 이거는 뭐 여기서 밀어가는 수는 뭔가요? 이거는 바꿔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일단 백은 뚫는 것부터 생각을 네, 하겠죠. 일단 뭐 이거부터 생각을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뚫려도 어차피 여기 붙이면 살 수 있거든요. 아, 사는 데는 문제 없고요. 네. 변상인 사단 생각은 이렇게 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어차피 이렇게 되면 흙도 이제 붙여서 넘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안 두겠네요. 그래도 뭐 일단은 모양상으로 이런 데 두고 나가면 넘어가고 일단 흙이 뭐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그럼 백이 치받는 수가 좀 더 강력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치 받는 거는 네. 백도 좀 신경이 쓰이는 게 일단 흙의 모양이 뭐 나쁘지 않고 여기가 좀 차단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거를 흙이 선수로 끝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일단 많이 이득을 보고 흙이 전투이기 때문에 좀 아프네요. 변상일 사단의 이 차단이 두어지고 나니까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변상일 사단 생각은 이거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젖히고 밀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한 거네요. 기세상은 사실 차단해야 되는데요. 백도. 네, 네. 그렇게 두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는 거는 일단 집으로 너무 손해봐서 기분이 좀 좋지가 않아요. 뭐 이런 모양은 거의 처음 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바꿔치기가 일어났습니다. 일단 뚫리는 흙의 모양이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해서 쉽게 살 수만 있다면 또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좌변 모양만 놓고 보면은 일단 백이 기분은 엄청 좋네요. 네. 딱 뚫어가면서 2점을 잡았으니까요. 부지하게 만지네요, 돌을. 자, 이렇게 들여다보고 한 점을 잡는 게 실리로 조금 득이다라는 거네요. 실리로도 득이고 네. 지금 이 교환은 상당히 좋은 수순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교환이 없으면 여기를 흙이 두고 백이 막을 때 느는 걸 선수로 할 수가 있거든요. 흙이. 받지 않으면 바로 네, 잡히는 들어가서 거군요. 잡히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백이 먼저 그것을 해놨기 때문에 흙이 느는 건 선수가 안 돼요. 뭐 단수 쳐도 한 칸 정도 뛰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도 뭐 한 집 정도 차이가 나지만 집보다도 이 일선에 느는 것을 확실히 선수로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 많죠. 좋은 수순입니다. 네. 흙은 어차피 그래도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 일선을 두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넘어갈 때는 이제 붙여서 넘어가야죠. 하지만 일선이 있으면은 백이 차단하는 방법이 빵프로인데 지금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차단하고 뭐 패로 버틴다고 하는 이런 수를 생각은 해볼 수가 있죠. 조금이나마 맛을 남겨놓을 수는 있네요. 네.
계속 돌을 만진다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봐서 그런지 더 의식적으로 보게 되죠. 계속 만지네요, 진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뭐 진짜 쉬지 않고 돌을 만집니다. 구찌아오 사단은 한 수를 더 뒀네요. 하변 쪽에 큰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두 칸 벌렸고요. 네, 뭐 당연히 큰 자리죠. 흑이 두는 것과 백이 오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우변 한 점 덩그러니 남아 있는데 언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움직이려고만 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붙이고 이런 식으로 늘어두면은 거의 연결하면서 이제 사는 것은 1도 아니거든요. 근데 과연 안성준 6단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 진행이 되면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붙이는 맛은 점점 사라지거든요. 자연스럽게 없어질 네.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과연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득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죠. 뭔가 싱겁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냥 모를 때는 이런 데 두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냥 중앙으로 한 칸 띄는데 악수 없다라는 기분으로 모양이 커지면서 아무래도 이런 데 돌이 있으면 나갈 때 더 이득이거든요. 하변과 연결이 되는 듯한 느낌도 있고요. 이런 데는 뭐 언제 둬도 실수라고 평가받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두는 것과 흑이 모자 씌우는 거 이런 곳은 좋은 자리거든요. 서로의 모양이 만나는 자리네요. 네. 그런 곳이 대세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안성준 6단 입장에서 일단은 뭐 이수 붙여서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우변 쪽을 건드리는 것을 지금 수익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수익기를 하다가 뭐 그닥 잘 모르겠다, 마땅치 않다 싶으면요. 득이 없다 싶으면은 그냥 이런 데 하나 갖다 놓는 것이 무난합니다. 뭐 그리고 나서 움직이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더 힘이 붙죠. 네. 돌이 있으면. 변상일 선수의 대국 백이 이제 살아둔다면 흑이 집으로는 조금 앞서고 있는 것 같았는데 좌변은 뚫렸어요. 그러면 뭐 균형 다시 맞아진 건가요? 네, 지금은 뭐 흑이 집이 많다, 백이 집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글쎄 변상일 선수의 이 선택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뭐 흑이 바둑이 안 좋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는데 백이 저기를 뚫고 나니까 그래도 흑이 이 바둑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던 게 실리였거든요. 근데 그 실리의 우세가 좀 없어져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조금 재미없게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백이 한 점을 잡질 않았죠. 네, 이렇게 두는 게 좀 더 흑으로 하여금 기분 안 좋게 하는 그런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실리로는 백이 조금 손해일지 몰라도 어차피 사는 거는 쉽게 살 수 있거든요. 사는 거는 이제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흑의 약점이 좀 부각이 되네요. 네, 차단을 좀 노리겠다. 여기를 이제 찝어서 두면은 사실 손빼도 살아는 있어요. 살아는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데 이제 젖히면은 기분 나쁘거든요. 뭐 이렇게 젖혀서 넘어가자고 하고 살아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둔다고 생각해도 호구가 선수면은 넘어가는 게 없어졌어요.
아직까지는 뭐 두 판 모두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모두 우리 한국 선수들이 둘 차례입니다. 자, 과연 다음 수 어느 곳을 착수하게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